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대대적인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글쎄, 뭐, 우리 입장에서는 특검에 또,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특검이라는 데가 수사를 잘 못해요. 할 수 있다면, 기존 경찰이나 이런 데가 좀 분발할 수 있게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올해도 낫기는 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 이 김진성 테러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아마 더 잘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좀 우리가 맞춰주는 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서민석 변호사 얘기 좀 해볼게요. 서민석 변호사, 제가 오늘로 지금 4일째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이화영 부지사의 변론을 맡아서 하면서 이재명을 모함하는 진술을 하라고, 위증을 하라고 이화영 부지사를 꼬드겼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당시에 이재명한테 이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해주기만 해주면 이화영 너 풀려날 수 있다. 그리고 이화영 네가 이재명한테 책임을 좀 떠넘긴다고 해서 이재명 구속 안 된다. 요렇게 회유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김성태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직후였고요. 자, 이 허위 진술에 이화영의 맞장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화영이 버티니까 바로 이 서민석이라는 사람이 당시 지가 변호인인데, 이화영의 변호인인데 이화영한테 가가지고 야, 요렇게 진술을 살짝 바꾸면 이재명한테 피해도 안 가고 너도 살아. 요런 식으로, 한마디로 위증을, 회유? 위증해 달라고 이렇게 권유한 거지, 권유. 불법을 저지르라고 권유한 거예요. 근데 이자가 세상에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지금 출사표 던져놓는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정청래 당대표의 특별보좌관에 임명됐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죠. 서민석, 전준철, 그리고 이진년, 이 세 명의 이번에 인사 참사라 그러잖아요. 이 인사 참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서민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민석,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할 생각을 하며 심지어 당대표의 특별보좌관, 특보가 될 수 있느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어요. 뭐 이런 개떡 같은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정청래 대표, 야, 너 똑바로 안 할래? 얼마나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까? 정청래가 다 잘못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진년, 정청래가 잘못했다. 전준철, 당연히 정청래가 잘못한 거지. 서민석, 야, 정청래, 니가 진짜 그럴 거야. 요렇게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사연이 있는 거야. 전준철, 이성윤 의원,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추천해요. 검사 출신이 추천한 거니까 그래요, 오케이 했던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 결정권, 특검, 전준철 특검의 그 추천권은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있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진년, 이거 문정복 의원이 추천한 거잖아. 문정복 의원이 자기 최고위원 되면서 나 최고위원 되는데 이진년이가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어. 얘 어떻게 좀 해줘봐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서민석이는 정말 더 기가 찹니다. 서민석이를 특보로 임명한 거는 뭐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한테 추천을 해줬대요. 이 서민석이라고 이 사람 신건 전 국정원장 사위래. 이번에 청주시장 나가고 싶어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당대표 특보 좀 해주지 그래. 자,
이쯤 되면요, 당 대표라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책임을 당연히 정청래 대표가 져야겠죠. 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니까 당 대표라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었던 거야. 결국에 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사람이 잘못인 거죠.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름으로 내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공직 후보자로 밀어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혹은 내 동생이라서 내 친척이라서, 아니 내가 잘 아는 형님의 사위라서 누구 아들이라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공천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인사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 박지원 이 의원이 본인이 직접 인정을 했어요. 서민석을 추천한 거는 나다. 이걸 뭐 자백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자백이라고 쓰기엔 좀 거시기해서 커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이 직접 한 얘기예요. 안 믿겨지신다고요? 안 믿겨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파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민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회유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당대표 법률특보에 임명이 됐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저자를- 추천했습니다. 이제 실토하시는군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죠. 아니요. 아니, 그 의원님, 저는 정말 실망을 너무 아니요, 많이 아니요. 했습니다. 그건 의원님. 아니고 의원님한테 저 솔직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신건 전 국정원장, 전주 출신 국회의원 신건 의원의 사위예요. 저는 뭐 그거 알 바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청주시장을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현지에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특보를 원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화영 변호사를 한 거예요. 부지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도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정치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보는 사퇴시켰고 그 해명은 이화영 변호사와 이화영 변호사 부인하고 잘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의원님. 이거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 아,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서운해요, 사실은. 예.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이화영 네. 부지사를 어제 그제 두 번 만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최근에 만났답니까, 예, 변호사가? 만나서, 예. 아,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제가 할 말은 아니고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 당신이 직접 해명해라. 저는 거기서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예. 그 잘못을 지금 아, 그렇죠. 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건 국정원장하고 저하고 막역한 형님으로 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위라고 그러니까 사실 안심했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나서 당장에 사퇴는 당대표실에 했습니다만. 연락해서 해임을 하자. 예. 그랬더니 그 해임을 하려면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징계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아무튼 제가 진짜 의원님께 많이 실망을 한 사안이라서
네. 뭐 또 이제 항상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근거 있냐 이렇게 따져요. 제가 며칠 전에 스픽스 가가지고 전주고 얘기를 했죠. 대구 경북의 경북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이런 인맥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런 걸 자랑하는 데가 사실 전주고라고. TK의 경북고와 비슷한 위상을 가진 게가 호남의 전주고다. 솔직히 광주 일고보다 전주고가 더 세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은근히 전주고 라인들이 있고 정계, 언론계, 그 다음에 경제계에 상당히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주고 라인 이거 정말 무시 못한다. 솔직히 저축은행 관련된 얘기 비리 나올 때마다 전주고 빠진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밤중에 어떤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좀 항의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더 들이밀겠습니다. TK의 경북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이 동네에서는, 호남에서는 전주고입니다. 전주고 카르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해요. 이번에도요, 보면은, 전준철 변호사 건도 보면, 법무법인 광장, 전주고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러죠. 전준철 변호사만 전주고 라인이 엮인 게 아니에요. 자, 어디다? 자, 신건 국정원장 얘기도 제가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건 전 국정원장. 아까 이 서민석 변호사의 이 장인이라죠. 이 양반 1941년생이에요. 전북 부안 출신이고요. 2015년에 사망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사법시험이 생기기 전 고등고시 16회 출신입니다. 엄청 옛날 사람인 거죠. 이철이 장영자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검사이기도 했고요.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고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2차장,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박지원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 신건 국정원장이 바로 박지원도 국정원장 했잖아.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보면 박지원이 국정원의 인맥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신건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국정원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신건입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어쨌거나 이분이 2015년에 사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위가 누구라고? 서민석 변호사였던 거야.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덜커덕 특보에 앉혀줬다는 거예요. 이런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아름으로 인맥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하나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데 턱턱 자리 주고 공천 주고 이래서 민주당이 망하는 거다. 이거 국힘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제가 어저께 그렇게 목 놓아 외쳤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승래다. 특보도 그렇고요.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그렇고요. 당 사무총장이 올리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기한을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밑에도 추천하죠. 근데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대표한테 올려요. 당대표는 도장만 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야 결국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사태의 주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전주고 라인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인 광장 얘기를 하면서 전주고 라인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번에 신건 전 국정원장, 이 사람도 어디다? 전주고 출신인 거예요. 전주고 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이상한 인사 참사가 나는데
거기에 매번 엮이는 게 전주고 라인이에요. 제가 왜 전주고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번에 쌍방울권 있죠. 쌍방울권. 쌍방울 얘가 어디 출신이야? 전주조폭이죠. 예. 그리고 이 전주조폭 얘가 처음에 어떻게 정치권에 발을 들인 줄 아세요? 정세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정세균? 예. 또 그 동네 출신이잖아. 전주고 라인이 쫙이야. 정세균, 김진표 다 그쪽 라인이잖아요. 예. 지금 언론계도요, 전주고 라인 장난 아니에요. 전주고 라인, 진짜네. 아유, 내가 TK에서는 경북대 라인에 치이고, PK 가면은 부산고에 치이고, 이 동네 와가지고는 전주고에 치이고, 참 인맥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진짜. 예. 아무튼 이 사람 전주고 라인이고 결국에 이번 참사의 핵심도 전주고였던 거예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서민석, 전준철, 이진현 사태를 지적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 있다? 특정한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것이고 그래서 이 특정한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라고 해도 거부하기 어려운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추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름아름으로 인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서민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원로들 인맥이 넓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 비집고 들어온 거다. 그리고 이 사람 이화영한테도 나 저기 민주당 내에 인맥 되게 많아. 민주당에서 이미 합의 다 됐어. 그러니까 이화영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민석이 알고 봤더니 어디 라인이라고? 전주고 라인이네. 전주고 라인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정세균, 김진표 이런 애들로 이어져요. 정세균, 김진표, 이재명 죽이고 싶어서 안 다녔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리고 이성윤 의원도 이 사람이 이재명하고 그 정치적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내 아는 사람이라고 약간 느슨하게 행동한 결과 그 자리를 이런 쥐새끼 같은 애들이 라인 타고 들어온 거야. 학연, 지연 타고 들어온 거라고요. 에? 민주당 내에 그 이낙연 괜히 정세균 괜히 얘들 다 지난번에 반명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새끼들이잖아. 왜냐? 얘네들 지들이 민주당 자신들의 지들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해. 민주당의 주인이 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뭐 족보도 없는 이재명이 들어와가지고 당을 장악하려고 얼마나 꼴상 사나웠겠어.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대세를 장악하니까 이제 얼른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다? 라인을 찾아가지고 인맥 찾아가지고 야 난 박지원 찾아가지고 들어갈게. 니는 뭐 누구 찾아 들어갈래? 나는 신건 찾아가지고 들어갈게.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당직을 차지한 거예요. 이래서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아름아름으로 당직 뭐 공천 그런 거 주는 거 중단해라고. 민주당이 망하는 결과고요. 우리가 일껏 힘들어서 내쫓은 똥파리들 수박들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지금 왜 핏대 올리는지 아시겠죠? 정말 박이 터져라 싸운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박이 터져라 싸웠던 사람들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저러한 이유로 다 날라가. 그리고 그 자리를 이런 사람들이 인맥 타고 지연 학연 타고 들어와가지고 조상 선대를 팔아서 안 되면 부모 형제를 팔거나 안 되면 장인 장모를 팔아서 들어온 거 아니야. 에? 서민석이라는 사람은 참 정말 황당했던 게 이화영한테 얼마나 큰 소리 쳤던 줄 아십니까? 2023년 5월 이화영을 회유하게 났습니다. 누가? 서민석이. 이화영을 회유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한테 대북사업, 쌍방울이 대북사업 하고 있다.
북한하고 지금 잘 얘기하고 있다. 요런 얘기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라고만 얘기해라. 그러면 나머지 다 잘 풀린다. 이 정도 해주면 너는 풀려나고 이재명도 별다른 피해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민주당 쪽하고도 이게 다 됐다. 그러니까 니는 그냥 안심하고 진술 바꿔줘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내가 민주당 쪽하고 얼마나 채널이 많은 줄 알아? 막 그랬다는 거야. 과실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화영이 슬그머니 넘어갈 뻔한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 이 상황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생각했던 우리 그 백정화 씨,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되시죠. 이분이 야 서민석 너 나가 이 새끼야 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한테 법정에 가가지고 이화영 정신 차려! 큰 소리를 친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결국 이 서민석이가 나 민주당하고 이게 다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민주당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누구다? 박지원인 거야 이렇게 되면. 박지원 의원 이 새끼한테 당한 거지. 제가 볼 때 박지원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은 아닌데 어쨌거나 결국 박지원이 이런 사람한테 이용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화영을 이렇게 회유하는데 박지원이 그러면 이게 힘을 보탠 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박지원 의원은 되게 열받겠고 억울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는 그래. 자, 이런 희한한 상황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박지원 의원도 누구 손자다, 누구 아들이다, 누구 동생이다, 누구 사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검증 시스템 본인이 없잖아. 본인이 망가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인맥, 민주당의 인맥, 지연, 학연, 여기에서 제일 끈끈하게 엮인 게 어디다? 실은 전주고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남아서 영향력 미치는 데는 어디다? 전주고 라인이에요 실은. 언론계에도 전주고 라인이 꽤 많거든요. 그 언론계 전주고 라인들이 민주당 쪽 지지해 주는 것 같지. 아니 얘들 양다리 걸쳐. 양다리 걸쳐요. 그러면서 때 되면은 민주당 가가지고 공천 받으려 그래. 자 그런데 그럴 때 걸리는 게 있지. 그동안 양다리 걸쳤다는 게 들통나잖아. 어떻게 들통날 것 같아? 그렇죠. 나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들통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나 같은 사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민주당에서 멀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인사 검증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인맥 타고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당해봐서 알아 내가 참 고향 동네에서는 TK한테 당해가지고 TK 경북고에 당해가지고 참 억울함을 겪고 있는 판에 내가 민주당에서 이게 전중을 해야 돼가지고 아우 열받네 진짜 씨. 네.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 남아있는 적폐들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고 자손만대 기득권을 끼고 사는 사람들. 평소 때 기득권층으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은 지연 학연 끼고 나타나서 공천 받고 당직 얻고 공직 얻고 개혁이나 민주투쟁에는 힘 한 번 보탠 적이 없으면서 조상 팔고 선대 팔아서 한 자리 얻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한테 계속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아시겠어요? 아씨 진짜. 아 정말 열받습니다. 열받아. 예. 참 씨. 어우 씨.
참 물론 전주고 옛날에 그 호남의 천재들은 다 전주고로 갔대죠. 예. 제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전주고 3대 천재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참 여러 가지 여러모로 참 씁쓸해집니다. 예. 참, 예. 트럼프님께서 술 한잔 하소. 저 술은 안 마십니다. 왜냐면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기분이 나아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자, 워워 암 걸려요. 자, 경남고에는 맺힌 거 없죠? 예, 경남고에는 제가 맺힌 건 없습니다. 부산 상고에는 맺힌 거 있어. 농담이고요. 예. 참 그러네요. 근데 부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부산고나 경남고가 이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TK에서는 경북고, 뭐 전주고,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전주고, 뭐 광주일고 이런 쪽에서 힘을 미친 참 보면은 그래요. 예.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예. 자, 뭐 요 얘기는요 제가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전주고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 전주고 라인 얘기 한번 할게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